피부 트러블의 주범 여드름. 사춘기의 전유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성인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 여드름은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다반사. 하지만 흉터나 자국이 남을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여드름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러 닥터. 오늘의 주제는 매끈한 피부를 방해하는 불청객 여드름입니다. 네, 손영주 아나운서. 네. 뭐 학창 시절에 뭐 고민이 있었겠어요? 뭐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외모도 이쁘고 또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데. 고민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 리가 그랬어요? 있겠습니까? 네네. 고민이 없을 순 없죠. 저도 오늘 주제도 주제지만요. 네. 여드름 때문에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한 고3 때까지 늘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네. 뭐 자잘한 여드름부터 또 빨갛게 곱는 그런 여드름까지 뭐 하나둘씩 생기다 보면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럼 손영주 아나운서도 여드름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요. 엄청났죠. 네. 뭐 어른들 보기에는 뭐 네. 여드름 하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여드름학회에서는 13세에서 40세 사이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90%가 여드름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창 외모에 민감한 시기엔 여드름도 충분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나 여드름은 다양한 피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JK 클리닉 김재철 원장 모시고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뭐 주변에서 보면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뭐 청춘의 심볼이다, 뭐 사춘기를 아주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누구나 다 여드름 피하고 싶고 않습니까? 여드름의 정체 과연 어떻습니까? 여드름은 이제 현재 청소년기에 주로 시작이 많이 되는데요. 그 청소년기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그 모낭에 피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 피지가 빠져나가는 모공이 막히게 되면서 이제 일정의 염증이라는 염증성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직장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 스트레스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또 이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안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밖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으로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혈관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밖으로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모공 흉터 같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여드름 환자들 보면 분화구 형태의 어떤 수두 자국처럼 그런 흉터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드름도요, 그냥 여드름이 아니라 그 네.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장님, 여드름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드름의 종류는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보통 여드름하고 전격성 여드름 두 가지로 크게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드름에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면포성 여드름, 그다음에 구진성, 그다음에 환웅성, 그다음에 응괴성,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면포성 여드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같은, 이렇게 보면 얼굴에 보면 까맣게 보인다든지 하얗게 보인다든지 이런 그 피지가 그렇게 보이는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각질이 과잉 생성돼서 일단 피지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진성 여드름은 이제 그 모낭에 막혀 있는 그 피지가 곱는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붉은 여드름처럼 붉게 되는 현상이 나타내고요. 세 번째 환웅성 여드름은 이제 그게 골마 터지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 증식이 일어나고 안에서 빨갛게,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뾰루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괴성 여드름은 이제 아주 심한, 가장 심한 단계의 여드름으로서 보통 이제 10대 후반에서 시작하지만 가끔 성인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어깨, 목 등에서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커다란 고름집이 생겨서 그게 이제 안에서 모낭을 형성이 되면서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아주 크게 터지는 분화구 형태까지 나타나는 여드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저도 보통 여드름을 지나서 이제 전격성 여드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여드름 중에서 전신 질환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발열을 한다든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든지 피곤을 느낀다든지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아주 심한 단계 여드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성 여드름이 좀 진화해서 심해질 경우에 전격성 여드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보기에는 단순한 질병 같이 보이지만 네.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저도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오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차적으로는 일단 남성 호르몬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요즘은 이제 성장기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어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 환경 오염이라든지 여자들이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본인한테 맞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통상적인 과정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게 되고 피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안에서 곪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여드름이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없는 거 아니냐 여드름도 그렇죠. 또 감염이라고 그러니까 감염이 전염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염려하시는 있겠네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실제적으로 여드름이 이제 옮기는 힘들고요. 그건 이제 그 자기 환자 자신 내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옮기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공동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약간 지저분한 곳에 같이 노출이 된다든지, 근데 그걸 이제 얼굴에 갖다 손으로 만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제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옮기는 질환으로는 보기 힘들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군요. 네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안심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생활 속의 사소한 습관들이 여드름을 발생시키고 또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드름을 부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으유, 매일 아침이 똑같구만. 어찌나 저리 변함이 없으신지. 미스 또자 씨, 또자?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졸고 있어? 마시고 정신 좀 차리지. 피곤해. 회사에 혼자 다 아는 것 같은 이 포스는 뭐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죽겠네. 밤에 뭐하고 사무실에서 이러시나? 모르겠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중간중간에 자꾸 깬다니까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요즘 피부도 좀 푸석한 것 같네. 정말? 이놈의 피부 또 뒤집어졌네. 여드름도 심해지고. 속상해. 수면 시간이 늘 부족하다. 퇴근할 생각에 웃음꽃이 한 박이네. 좋은 약속이라도 있나 보지. 치매? 어째 오늘은 쉬나 했다. 뭔데요? 그 제안서인데요. 오늘까지 그냥 검토해보고 달라고 하시는데. 오늘까지요? 진짜 약속 있는데. 알았어요. 어쩐데 치맥은 굿바이네. 여보세요? 네. 그 기획안이요? 주말까지 드릴게요. 오늘까지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안이 무슨 자판기 커피도 아니고 매번 이러시면 곤란하죠. 직장인의 삶이 다 그렇지 뭐. 얼굴 풀어 뻥 하고 터질 것 같아. 아니 툭하면 기획안 달라, 제안서 달라. 내가 무슨 기획안 기계야? 진짜 매번 스트레스 받아. 잦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 받아. 아이 또 초콜릿? 애도 아니고 초콜릿은 아주 서랍안에 초콜릿 공장을 차리셨구만. 이 상황에 초콜릿이 잘도 넘어가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쪘다더니 범인은 이거였네. 역시 스트레스엔 달달한 초콜릿이 최고야.
하나 드릴까요? 난 단 거는 별로. 혼자 많이 드세요. 왜 맛있는데? 나한테 힐링식품이야. 피부도 뒤집어지고 여드름도 심해진다면서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초콜릿이랑 피부랑 뭔 상관? 단 음식이 여드름에 안 좋다던데. 에이 설마 난 초콜릿 없이 못 살아. 안 돼. GI 수치가 높은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늘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고 잦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까지 본인도 모르게 반복하는 생활 속 사소한 습관들 과연 괜찮을까? 네, 여드름을 부르는 생활 속 습관들을 잘 봤습니다. 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 또 흡연과 음주가 예. 여드름에 안 좋다고 하는데 원장님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뭐 정확한 연관관계는 밝힐 수가 없는데 뭐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그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이 몸의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당분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피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너무 또 이렇게 음식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이게 오히려 이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드름 있는 사람이 술을 또 마시게 되면은 여드름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에 더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저녁에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더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담배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여드름이 이제 아주 심한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붉은 여드름이나 이런 여드름, 아까 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구진성 여드름이나 이런 여드름보다는 화농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오히려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나 술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물론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사실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참 많이 주무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자야 또 피부가 그만큼 또 이렇게 회복을 한다. 그래서 네. 저는 참 많이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수면과 여드름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과 피부와의 관계, 영향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에 의한 스트레스가 여드름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성인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이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저녁에 뭐 야근이다 뭐다 해서 수면이 부족해 자기 또 음주를 하신다든지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면 이 일종의 자율신경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여드름을 조절하는 어떤 자율신경 물질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여드름 악화시키는 물질들이 계속 나오게 돼서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수면의 질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을 많이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충분한 질적인 그 아주 질적으로 좀 좋은 수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깊은 수면을 하시는 게 여드름 회복에 가장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네. 6시간부터 8시간까지. 그때 충분한 예. 질 좋은 잠을 주무시는 게 좋다. 이게 피부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거꾸로 여드름이 있어가지고 또 스트레스가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뭐 환자분 중에서도 여드름을 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 어떤 뭐 사례 좀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여드름은 이제 그 학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의 외모에 좀 관심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여드름으로 인해서 그 자기 외모가 또 이렇게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게 돼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드름으로 특히 이제 직장인들의 여드름은 오히려 더 치료가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심정 우울증까지 겪는 사람들도 여러 명 저희들이 본 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깔끔한 인상과 호감 가는 외모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맑고 깨끗한 피부를 꼽는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취업 준비생들도 많다는데요. 그만큼 이미지에 있어서 피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겠죠. 네, 치료 시기를 앞당길수록 그 치료 효과도 커지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치할 경우에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의 고민, 과연 어떤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피부가 예뻐야 진짜 미인이라는 말처럼 요즘 미의 기준은 깨끗하고 고운 피부. 하지만 피부 트러블의 1등 공신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춘기 시절에 빈번히 발생해 청춘의 상징이라고 불리지만 최근 생활 환경의 변화로 성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네, 성인 여드름도 이제 일반 여드름 치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흉터가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여드름 치료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여드름 연고, 물약을 같이 바르는 겁니다. 근데 보조적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에서 여드름 압출이라든지 스킨 스케일링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여드름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결. 세안만 깨끗하게 잘해도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피부의 대표적인 적 자외선. 저자극 자외선 차단제를 그룹해 발라 피부가 햇볕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드름 발생 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제거하려 노력하지만 자칫 흉터와 자국이 남을 수 있어 전문의를 통한 치료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병원에 오시면 가벼운 필링, 스케일링이나 크리스탈 필링 같은 가벼운 필링과 함께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증이 특별히 심한 경우가 있으면 테라클리어라고 하는 시술을 같이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 배출을 도와주는 필링 치료.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여드름 압출과 염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테라클리어. 일정한 파장의 광선을 피지가 막혀 나오지 못하는 부위에 조사해 여드름을 압출하고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를 남기지 않는 치료법이다. 여드름과 모공 치료에 효과적이며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결과 피부톤을 개선시킨다. 흉터나 자국은 치료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붉은 자국에는 혈관 레이저인 V빔 퍼펙터라든지 XLV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쪽으로 파인 흉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레이저 박피라든지 그다음에 프랙셔널 레이저, 그다음에 크로스요법, 그다음에 큐매직 리프트, 그리고 좀 더 제일 심한 거는 이제 펀치아웃 등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나 자국은 다양한 레이저 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다양한 파장을 이용한 XLV 레이저 치료는 여드름 자국뿐 아니라 안면 홍조나 피부 트러블 치료에도 효과적. 페인 흉터 치료에 이용되는 프락셔널 레이저. 피부 표면부터 진피층까지 미세한 구멍을 뚫어 흉터 조직을 끊어내는 치료법으로 정상 콜라겐의 증식을 유도해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 흉터가 심하게 패인 경우 프로파일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가 가능하다.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박피 효과가 있다. 또한 잡티나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흉터 부위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치료하는 크로스요법. 피부에 주입한 물질이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 함몰된 부위를 채워 흉터를 복원해준다. 네, 여드름 치료는 병원에서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너무 오일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잠깐 하고 중단을 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지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긋불긋 얼굴에 핀 꽃 여드름.
여드름을 없애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끈한 피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깨끗한 세안과 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네, 여드름의 치료법 잘 봤습니다. 네. 제 학창 시절 돌이켜보면 여드름 짜는데 예. 손으로 짜고 뭐 볼펜 뒤끝을 이용해서 눌러 하고 짜고, 뭐 그렇게 예. 했던데 원장님 이런 방법은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예, 본론입니다.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서 이제 본인이 손으로 짠다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짜달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손으로 압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감염 위험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흉터가 훨씬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 압출을 잘못 짜게 되면 혈관과 모공에 상처가 나게 돼서 흉터가 생길 위험이 높으므로 일단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은 손에는 일단은 뭐 일반 세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드름을 짜는 경우에 여드름 균뿐만 아니라 손에 있는 2차적인 균들까지 들어서 2차 감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흉터나 모공이 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손으로 짜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자국도 많이 남고요. 그렇죠. 사실 여드름 자국이라는 게 한 번 남으면 평생 없어지질 가죠. 않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더 커지니까요. 절대로 손이나 뭐 볼펜, 다른 물건을 이용해서 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여드름을 딱 생겼을 때, 확인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네. 요즘에 대중적으로도요. 근데 약물을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여드름 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일단 이제 피임약, 우리가 경구 피임약을 주로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비타민 A 합성 유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일단 경구용 피임제는 일단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일시적으로 잠깐씩 쓰는 건 괜찮은데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치명적 합병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니까 일단 일정 기간 동안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피지 조절제로 많이 쓰이는 합성 비타민 A 제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는 좋습니다. 피지를 조절해주는 효과는 좋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조절제를 쓴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임신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약품은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항생제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합병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항생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드름이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등이라던가 뭐 가슴 부위라던가 네네. 몸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등이나 뭐 가슴 이런 다른 몸 부위에 생기는 여드름도 얼굴 여드름과 치료를 뭐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 여드름도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등드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같은 여드름이기 때문에 얼굴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몸에 보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등에 있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치료 반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등에 있는 여드름 일반적으로 PDT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스킨 스케일링이라든지 스킨 케어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얼굴에 난 여드름에 비해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여드름을 치료했는데 뭐 초기에 병원 안 가고 뭐 그러다 보면 여드름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뭐 흉터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흉터가 생기고 이제 색소가 이렇게 침착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드름의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색소 침착하고 혈관 확장, 그다음에 모공 확대로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혈관 확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PDL이라는 그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전용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저인데요. 그걸 3회에서 5회 정도 받으시면 혈관 확장 등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색소 침착인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를 쓰시면 되는데 색소 레이저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IPL이라든지 뭐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그다음에 Q 스위치 레이저라든지 이런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모공 치료인데요. 모공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3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 단계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프락셀 레이저라든지 최근에 나온 고주파 프락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공이 넓어진 이제 둥근 형태로 넓어져서 굉장히 확장된 모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공 치료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프락셀 레이저와 그다음에 고주파 프락셀, 그다음에 PRP 치료를 같이 병합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흉터가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진피층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피를 얼마나 되살려 줄 수 있느냐, 그게 치료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레이저나 많은 기구를 통해서 치료하시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심한 단계 모공까지 되면은 이제 레이저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펀칭 기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칭을 해서 한 바늘 정도씩 꿰매주는 그런 시술법까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흉터 치료를 하면 흉터를 없애주거나 뭐 희미하게 흐려지게 해줄 수는 있지만요. 무엇보다 흉터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여드름 흉터를 막기 위한 좀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여드름은 일단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무리해서 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발생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 초기 단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2차적인 감염이라든지 흉터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드름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손을 대고 꼭 이렇게 그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흉이 생기면 원장님 말씀대로 절대 흉이 또 영원히 간다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대지 않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네. 좀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터트리면 오히려 흉이 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습관적인 행동이 이렇게 흉터를 남긴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건강정보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드름 예방을 위한 올바른 세안법.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평소 청결이 중요합니다. 특히 꼼꼼하게 세안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올바른 세안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모공 속 노폐물 제거를 위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할 경우 모공은 열리지 않고 피부만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의 피부 온도와 비슷한 30도 안팎의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누는 피부에 자극이 없고 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충분히 거품을 내 원을 그리며 꼼꼼히 문지르듯 씻어주세요. 너무 세게 비비거나 비누를 직접 얼굴에 문지르면 피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세안을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마와 코, 턱은 유분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구석구석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대충 물을 끼얹듯 씻어내고 세안을 끝내시면 안 되죠. 귀 뒤와 턱 아래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세안을 했다면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기를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모공 깊숙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딥클렌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팀 타월로 충분히 각질을 불린 후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클렌징 해주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피부. 올바른 세안법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잘 보았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뭐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또 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또 물로만 하면 또 유지분이 있어가지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미끈미끈하다. 예. 올바른 세안법 어떻습니까? 여드름에 있어서는 세안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올바른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세안제 중에서도 화학약품이 많이 첨가된 세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화학약품이 첨가된 세안제를 사용하실 바에는 차라리 물로 깨끗한 물로 씻는 게 가장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는 이렇게
저자극성, 약산성 이런 천연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약간의 약산성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네. 화학 약품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그냥 물로 세안하는 게 오히려 낫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임신 중에도 여드름 치료가 가능할지. 사실 이 여드름 치료라는 게 뭐 레이저도 쓰고 피부 연고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원장님?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산후 우울증까지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임신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임신했을 때 압출 정도나 그다음에 이제 스킨케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임신 중에도 그 치료를 하시려고 굉장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초적인 치료 단계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치료는 임신 출산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드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드름을 그대로 놔두면 점이 된다고들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점이 생기니까 바로바로 짜야 된다. 네. 그랬는데 원장님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점으로 바뀝니까 이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점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사실 여드름은. 근데 이제 그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여드름 그 피지가 노출되면서 산화가 돼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건 점은 아니고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여드름 피지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여드름을 잘못 짜가지고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색소 침착이 됐다가 거기에 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짜시게 되면 이제 색소 침착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아주 깊은 형태의 그 점보다 아주 심한 피지 형태의 그 까만 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걸 오히려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인데 레이저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좀 뻥 뚫리는 자국처럼 네. 이제 아주 그 수두 자국처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레이저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수술적인 치료요. 그러니까 이 염증에 의한 색소 침착인데 점으로 좀 오해하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많이 계신 네.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보여주시죠. 여드름 치료제 쓰면 모공 넓어진다고 해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게 참 얼굴에 나는 거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여드름에 대한 참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사실 이런 모공제가 또 악화시키는 것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건 약간 근거 없는 이야기시고 네. 여드름 치료제를 쓰게 되면 이제 각질이 제거되면서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일시적으로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치료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공이 넓어져야지만 안에 있는 피지가 잘 빠져나오게 되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하시게 될 때는 이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특히 여드름 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면은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수적이죠. 그런데 여드름에서는 거꾸로 자외선 차단제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또 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도 일종의 이제 일단 화장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가 분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일단
여드름에 발병하고 나서 생긴 혈관 확장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붉음증은 굉장히 자외선에 또 민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그 민감한 부분을 좀 감춰주시는 게 좋고, 일단 여드름이 있으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실 경우에는 일단 그 얼굴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세안을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도 꼭 필요한 경우 잠깐 그렇죠. 동안 사용하는 건 네. 괜찮지만 오랜 시간 발라두는 건 안 좋다. 하여튼 여드름에는 이 네. 모공을 이제 수축이 되거나 또 네. 넓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또 여드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여드름 관련 제품도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까 참 고민될 때도 있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여드름 제품들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현행법상으로 화장품 여드름 개선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장품 여드름 개선에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여드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얼굴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알코올 성분의 화장품을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수분 크림을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미백이나 또 비타민 성분 제품 구입할 경우에는 필링 성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 사용 후에 좀 트러블이 생긴 경우에는 혼자 해결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뭐 관련 제품을 고를 때도 그렇고요. 네.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는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집을 나갔던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하여튼 그렇죠.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예. 여드름에 대해서 꼭 그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소하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오늘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철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드름을 경험한 사람 중 4명 중에 3명은 흉터가 발생하는 중간 등급 이상의 여드름 환자라고 합니다. 얼굴에 남은 흉터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우울감과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큰 병은 아니지만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 민간요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드름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아라 닥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